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는 않으시죠?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경찰한테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압적인 말투로 출석하세요. 매우 사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내가 왜?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경찰이 왜 전화를 했을까요?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고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잘못인가?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여러분 막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얘지겠죠? 그 사이 경찰이 치고 들어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혐의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달해주는 사이트에 빨리 좀 접속하셔서 계좌번호도 넣으시고 이런 몇 가지 정보들 좀 입력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 다행이다. 조금 안도를 하면서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내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착착착 입력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뒷목 잡게 됩니다. 순식간에 계좌에서 돈이 이체돼 버렸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가 사례는 아주 초창기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했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는 않으시죠? 요즘은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돈은 급한데 대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엄청 조급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볼까요? 우리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지식인 댓글이 많은 대출 상담사를 발견합니다. 댓글도 많고 신뢰가 가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출 상담사가 A씨에게 신분증 등을 좀 요구합니다. 약간의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머뭇거리게 되죠. 근데 대출 상담사 쿨하게 다른 데서 안 되시면 오십시오. 방생하는 분위기입니다. 급한 건 내가 아니잖아. 기다릴게. 이런 정도로 머리를 좀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A씨 다른 곳에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이 사람을 찾게 됐는데요.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또 대출이 안 된다고 실망감을 안깁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편법으로 대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처럼 A씨를 착각에 빠뜨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해 줄 테니 은행 창구에 가서 친구 어머니가 돈을 보내준 돈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출금을 하라고 합니다. 출금 후에는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까지 하라고 합니다. 착각에 빠진 A씨, 대출 상담사가 대출을 진행하라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A씨는 불법에 해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염려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급한 돈 때문에 출금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좌는 지급 정지 상태였고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으리란 법 있을까요?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 절대로 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볼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죠. 근데 나쁜 놈들은 이런 사람의 선의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남을 도왔다가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정말로 황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사실 믿겨지십니까? B씨는 핸드폰에서 알람을 받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부터 9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횡재했다.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나? 근데 알 수 없는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마음 한편으로 좀 찝찝하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전화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제가 착오로 송금을 했는데 저한테 이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그렇지 내 돈도 아닌데 그래 무슨 횡재냐 빨리 돌려줘야지. 선한 마음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 이체해 드릴게요. 자 알려주는 계좌대로 짝짝딱 입력을 하고 이체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였고요. 입금된 돈은 사실 범죄 행위로 사기친 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한 의도로 했지만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도와준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팁인데요. 실제로 차고 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개입을 해서 반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차고로 송금된 돈에는 본인이 직접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은행이 연락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뚱딴지 같이 전화를 해서 내 돈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더 말씀드린다면,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돈을 함부로 소비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오히려 처벌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내 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취직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취업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뜬 순간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존재합니다. CC는 유명 구직 사이트에 공을 들여서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합격됐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합격했으니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네, 입사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회사 측에서 자, 근로계약서 씁시다, 계좌번호 알려주셔요, 통장 4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구직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할 기회가 생겼다, 기쁘다. 그리고 우리 구직 사이트 들어갔을 때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튼튼하고 좋은 회사다, 실체도 있는 것 같다, 안심을 하고 그 제안에 다 응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쓰면서 월급 받는다는 기쁨으로 통장 4번을 보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실수로 입금이 됐다, 우리 회사 관련된 물품 대금이 입금이 됐다, 빨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줘라 부탁합니다. 그 돈은 어떤 거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피해자들의 돈입니다. 결국은 경찰에 소환되는 낭패를 겪게 되거나 여러분의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희노애락에 있을 때는 사람이 냉정하게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 번쯤 돌아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 같은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진화하는지를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지킴이 유정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